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홍진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수술 대신에 시술이라는 부분 많이 좀 관심 많으시잖아요. 수술 무서우니까.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 뿌띠 그런 것들은 이제 수술 대신해서 좀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뿌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필러, 지방 주입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필러나 지방 주입이나 사실은 둘 다 우리 얼굴의 볼륨을, 뭐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죠. 볼륨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이 아니죠. 주사로 놓지만, 주입이니까 주사로 놓는 거죠. 필러도 당연히 주입이고, 주사로 놓지만 이건 약이 아니고 우리 신체 안쪽으로 들어가서 볼륨을 확대해 주는 거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마찬가지고 필러도 마찬가지고 볼륨 확대가 제일 주 목적이죠. 이 나이가 들면서 말이죠. 이 모니카 벨루치라는 그 이태리 배우잖아요. 예,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이뻤던 이 젊은 시절에 이 타이트한 이 피부가 나이가 드시면서 이렇게 느슨하게 되셨단 말이죠. 예, 지금 이게 결국은 젊었을 때는 타이트했던 피부가 이 표면적이, 그러니까 이 겉표면적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걸 바로 이제 주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얼굴에다 좀 뭘 많이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그 얼굴 표면적이 증가하는 것만큼 볼륨을 늘려주면 주름이 없어지고 또 처짐도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무한정 피부 표면이 늘어난 만큼 볼륨을 넣어서는 주름은 없어질지 몰라도 그걸 예쁘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필러나 지방 주입 같은 볼륨을 증가시켜주는 이런 주사 요법을 이용해서 제일 적절하고 꼭 필요한 만큼 어떤 식으로, 어떤 원칙으로 시술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얼굴의 중앙에 집중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이라이트가 이마죠. 이마의 하이라이트가 말이죠. 이마의 윗부분 아니고 측면 아닙니다. 얼굴의 하이라이트, 얼굴의 센터에 가까운 이마의 아래쪽 가운데 부분에 집중돼 있고요. T존을 따라서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지고, 또 앞광대에서도 광대 옆광대가 아니라 앞광대의 안쪽 부분, 위쪽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턱 끝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 타고 반대쪽 창문을 보면은 자기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 자기 얼굴에서 그 하이라이트가 보인다고요. 섀도우는 안 보이고. 그 하이라이트가 가운데 집중해 있어야지 얼굴이 작아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옆으로 퍼져 있고 그러면은 얼굴이 커 보이고, 또 중간중간에 얼룩이 있잖아요. 섀도우가.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연부 조직이 아래쪽으로 또 옆쪽으로 퍼지면서 하이라이트도 옆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이동한 하이라이트 사이사이에 섀도우가 생겨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젊은 시절에 가운데로 집중돼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이미지가 작아 보이고 정돈된 이미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점점.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화장할 때 말이죠. 화장할 때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자분들은 섀도우를 주변으로 만들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마의 아래쪽 부분, 앞광대 부분, 턱끝 부분, 콧날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얗게 칠하죠. 하얗게.
그리고 주변에는 이렇게 어둡게 칠한단 말이죠. 어둡게. 그러면 마치 하이라이트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안쪽으로,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정상적인 게 아니라 젊어 보이게 안쪽으로, 얼굴의 중앙 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동안 시술에서 가장, 이분은 물론 안면거상 페이스리프트도 같이 하셨지만 이 하이라이트를 이마의 아래쪽, 앞광대, 턱끝, 콧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과는 다른, 얼굴도 작아 보이고 젊어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이렇게 중안면부에 그림자가 있는 경우가 있죠. 또 이마도 이 아래쪽까지 이렇게 약간 섀도우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 중안면부에 이렇게 지방이, 아래쪽에 지방이 약간 불룩하면서 앞광대가 살짝 꺼진 현상은요, 이쁜 사람들한테 많아요. 이분도 눈도 크고 그렇잖아요. 이쁜 사람들한테 많아요. 예전에 우리 최진실 씨, 또 최지우 씨, 이런 분들 보면은 눈이 크고 눈이 크거든요. 눈이 크면은 말이죠, 그 눈이 요 눈 밑에 있는 지방을 좀 당연히 더 많이 누르고 그 지방이 앞쪽으로 살짝 불룩하게 나와요. 또 그런 이쁜 사람들이 되게 얼굴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앞광대는 작고, 그래서 눈 밑에 지방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앞광대는 약간 들어간 느낌의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앞광대가 함몰되는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거죠. 앞광대가 상대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이고, 그래서 그림자가 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방법을 하냐면, 이 눈 밑에 지방을 펴주고 앞광대 쪽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 지방 주입을 한 거죠. 지방 주입을 해서 앞광대의 함몰을 개선해주고 턱끝과 이마의 중앙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가져다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하이라이트를 얼굴의 중앙 쪽으로 모아주는 거죠. 네, 그런 하이라이트가, 이거 젊어 보이는 이 하이라이트가 말이죠, 표정에 따라서도 좀 달라집니다. 지금 이분 보면은 말이죠, 약간 웃고 있을 때는 우리가 광대승천한다고 그러죠. 광대승천. 광대승천에서 이렇게 지금 하이라이트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또 약간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면 광대에 있는 연부 조직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하이라이트가 약간 내려오고, 더 조금 앞광대가 꺼져 있는 부분, 그러신 분들은 거기 그림자가 생겨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예쁜 사람도 지금 앞광대가 이렇게 꺼져 있죠. 근데 웃으면 어때요? 광대가 승천하면서 앞광대에 하이라이트가 다시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표정에 따라서도 이렇게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눈 밑에 지방이, 눈이 클수록 불룩해져요. 이게 불룩해져. 눈 밑에 지방이 이렇게 불룩해지고, 그래서 그 밑에 그림자가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눈 밑에 지방은 약간 집어넣고 앞광대는 이렇게 살리고, 그러면 이 눈 밑에서부터 앞광대까지에 있는 피부가 하늘을 보게 되거든요. 그 하늘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금 보면은 요 아래쪽이 튀어나와 있고 위쪽에 있는 눈 밑 부분은 꺼져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얼굴의 중앙 부분에, 미드 페이스, 중안면부에 이렇게 잘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정에 따라서 웃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아주 진짜 젊고 이쁘고 또 아주 걱정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마의 아래쪽이 살고, 이마의 위쪽이,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왜 이마 위쪽 이런 데다가 많이 집어넣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저기 ET죠, ET. ET, 외계인 ET 있잖아. 그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죠. 튀어나와야 될 때는, 이마에서 튀어나와야 할 때는 이 아래쪽 부분, 이마의 아래쪽 부분이죠. 그래야지 하이라이트가 얼굴의 중앙으로
집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광대가 이렇게 눈 밑에서부터 이렇게 태양광판처럼 약간 이렇게 위쪽을 향하고 있는 거, 예, 그런 게 중요하고 턱 끝과 콧날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 이런 게 결국은 젊어 보이고 또 좀 얼굴도 작아 보이고 그런 이미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미지를 기대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마에서도 이마의 아래쪽 중앙 부분이 이렇게 살고요. 또 이제 이마에다가 이제 필러나 지방 주입을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보면 약간 측사면에서 보면 눈썹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위쪽 부분에다가 뭐 잔뜩 이 주변에다 이렇게 마치 풍선을 부풀리듯이 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필러로 모든 걸 모든 승부를 그냥 다 보겠다고 그렇게 여기다가 잔뜩 넣으면은 그러면은 안 예쁘죠. 그러면은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계인 그 E.T.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또 아주 쉽게 성형한 느낌을 드러내는 그런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얼굴의 중앙과 센터 부분에 이 중앙 부분에 집중하는 게 사실은 이 필러와 지방 주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가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시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 한 가지 더 있구나. 눈 위에 이렇게 눈이가 꺼져 있는 경우요. 눈이 이렇게 꺼져 있으면요. 눈 뜨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다시 되게 피곤해 보인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지방을 넣습니다. 요 눈 위에다가. 유명한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이런 거 한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쑥 꺼진 데다가 이제 지방을 넣게 되는데 지방 말고 필러를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필러를 넣어야 되느냐 지방을 넣어야 되느냐 그런 걸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지방이 조금 더 낫습니다. 필러는 요즘 필러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약간 아래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지방보다는 더 있죠. 왜냐하면은 지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방이라는 거는 가로 열고 지방세포예요. 지방세포. 지방을 그냥 지방체로 넣는 게 아니라 지방세포로 넣기 때문에 지방세포는 훨씬 더 알갱이가 두껍기 때문에 넣은 자리에서 주변으로 이동하거나 그런 일이 없죠. 그러나 필러는 그럴 가능성이 약간 있죠. 왜냐하면 필러의 알갱이는 지방보다는 훨씬 가늘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함몰된 부분, 뭐 젊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지방을 넣는 부분은요, 눈꺼풀을 이렇게 내리 감았을 때 말이죠. 쌍꺼풀선이 한 요 정도 되고 저 위쪽 부분에다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지방이나 필러나 주사를 하게 되면 절대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직에는 필러나 지방이 들어갈 자리가 비워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필러나 지방이 들어가게 되면 주변을 밀어내는 팽창 압력, 팽압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만져보면 필러나 지방이 제한된 공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만지면 몽우리지고 딱딱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또 지방을 넣게 되면 지방이 생존하면서 지방 주변으로 섬유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섬유화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흉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방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다가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아물기 위해서는 흉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흉살은 보통의 지방층, 아주 원래 있는 그 원래의 지방층보다는, 지방 조직보다는 당연히 딱딱할 수밖에 없거든요. 필러 마찬가지고요. 필러 자체를 우리가 몸 바깥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당연히 부드럽죠. 그렇지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조직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팽압이 존재하고 딱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으면 말이죠. 약간 비쳐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방을 넣던 필러를 넣던. 또 쌍꺼풀 라인보다 약간 쌍꺼풀 라인이 여기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방 넣으면 안 돼요. 여기 이거 꺼진다. 여기 꺼진 거 이것도 넣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눈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래쪽까지 넣으면 안 되고 이 위쪽에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랗게 마킹한 이 부분 눈꺼풀의 위쪽 뒤쪽에다가 넣어서 눈을 떴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 눈을 떴을 때는 오히려 약간 꺼진 느낌이 나죠. 그렇지만 눈을 약간 내리 깔았을 때는 이런 표시가 난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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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게 아큐베인이라는 게 있는데, 아큐베인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 주사를 놓을 때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아큐베인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아래쪽에 있는 혈관을 보여줘서 그걸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혈관 지금 혈관이 비쳐 보이죠. 예. 아이고. 네. 네. 그래서 주사 놓을 때 거기를 하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군요. 네. 이렇게 주사 놓을 때 혈관을 피해서 놓는 거고요. 사실은 이 기계가 외국에서 이 혈관 정맥 주사 놓을 때 혈관을 찾기 위해서 개발된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혈관을 찾아서 한 번에 혈관을 넣는 건데, 넣는 게 이제 목표인데, 이 성형외과에서는 그거 대신에 혈관을 피해서 필러를 넣는 방법으로 이제 시술을 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못된 필러나 지방 주입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아까처럼 우리가 피부 표면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 피부 표면을 전부 다 볼륨을 증가시키는 걸로 그 비율을 맞추려고 하면 이런 잘못된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입술에 넣고 볼에 넣고 이마에 넣고. 물론 주름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예.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간단한 시술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성형 중독이 아니라 주사를 많이 맞으신 거예요. 주사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턱 끝에 보면 턱 끝에 보면은 턱 끝이 좀 아래쪽으로 처져 있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턱 끝에 이제 아까 제가 지방 주입을 하거나 필러를 하거나 하이라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턱 끝이라는 데가 이렇게 연부 조직이 좀 두껍죠. 그래서 뼈가 있으면 꽤 두꺼운 조직이 앞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필러나 지방 주입을 지금 요 빨간 부분, 그러니까 이 파란 부분이 아니라 이 빨간 부분, 그러니까 뼈에서부터 먼 곳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 무게가 늘어나고 당연히 뼈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뼈가 잡고 있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 이렇게 턱 끝이 아래쪽으로 턱 끝에 있는 연부 조직만 처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이걸 저는 아름다운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녀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턱끝 처짐이죠.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드셔서 턱끝이 살짝 처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필러를 넣지 않으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처지진 않거든요. 근데 필러나 지방 주입을 턱 끝에 앞쪽 부분에 주사를 한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 피부에는 여러 레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는 피부층, 그 아래쪽에 근막층, 또 얼굴 표정근, 골막층 이런 여러 층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얕은 층에다가, 그러니까 너무 얕다는 거는 얼굴 표정 근육, 표정을 짓는 근육보다도 더 얕은 층에다가 주입을 할 경우에는요, 이렇게 표정을 지을 때마다 굴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이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얕은 층에다 넣느냐? 얕은 층에다 넣거든요. 얕은 층에 넣어서 표정을 지을 때마다 울퉁불퉁한 굴곡을 만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얕은 층에다가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름을 펴기 위해서죠. 이게 사실은 필러로 주름 밑에서 필러를 만약에 깊이 넣으면은요, 주름 펴지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린 슬라이드에 피부 표면적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밑에다가 볼륨을 증가시켜서 그걸 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너무 깊은 층에다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피부의 얕은 층에다 넣게 되는 거죠. 그 얕은 층이라 하면 얼굴 표정 근육보다 더 얕은 층. 표정 근육이 뭐냐면 요런 식으로 지금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얼굴에 표정을 짓는 근육들이에요. 피부 아래쪽에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얼굴 표정근보다도 더 얕은 층에다가 주사를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표정근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위에 얹혀 있는 필러나 지방 주입층이 울퉁불퉁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허연 게 보이죠? 진짜로 너무 얕은 층에다 놔서 비쳐 보이는 현상도 생기고요. 또 입술 부분의 아래쪽까지 이렇게 놔서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정상적인 주름이 생기지 않고 주변에 울퉁불퉁한 굴곡이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 얼굴이 움직이려면 당연히 주름이 생겨야 되는 건데, 이 너무 얕은 층, 그러니까 피부보다 표정근보다 얕은 층에다가 주입을 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피부 모델에다가 필러를 실제로 넣어봤어요. 그리고 잘라봤어요. 예. 지금 이렇게 당연히 주변을 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팽창을 하기 때문에 주변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죠. 당연히 여기 몽우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얼굴 표정근의 바깥쪽에서 존재한다면 그 자리에 있는 주름은 펴지지만 그 옆에 울퉁불퉁한 굴곡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필러하고 나서 굉장히 어색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얼굴 표정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 주름 중에서 움직이는 동적인 주름은 필러로 없애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이 필러를 시술하시는 의사분 중에서도 이걸 필러를 놔서 주름을 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너무 깊은 주름은 아주 단일한 주름들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녹는 필러로, 그리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시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적인 주름은요, 보톡스가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톡스하고 필러하고 같이 시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 보톡스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톡스라는 거는 아까 필러는 약이 아니라고 그랬죠. 보톡스는 약이에요. 근육을 마비시켜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주름을 만드는 근육을 마비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적인 주름을 개선하는 방법이고요. 필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름을 없앤다기보다는 그래서 볼륨을 적절한 데 높여서 얼굴의 하이라이트를 얼굴의 중앙 부분에 집중시켜주는 게 집중시켜서 젊어 보이도록 만드는 게 필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눈 밑에는요, 이런 골짜기가 있어요. 이런 골짜기. 예, 이런 골짜기는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지방이 있는 층과 골격이 있는 층, 피부 아래쪽에 여긴 지방이 있고 요 밑에는 골격이 있죠. 당연히 움직일 때마다 이 골짜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골짜기를 말이죠. 다 메꿔, 다 필러 가지고 다 메꿔. 그러면 움직일 때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게 많이 개선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웃으실 때는 그 부분이 툭 튀어나오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다 없애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골짜기가 웃을 때는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산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이게 사실은 이미지 파일이잖아요. 이미지 그림이죠. 그냥 우리가 이게 약간 뭐 그 포토샵도 하고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눈 밑과 앞광대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표정을 지을 때는 당연히 그 부분에 골짜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특히 눈 밑 같은 데는 완벽하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볼에다 넣으면 말이죠. 제가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요. 여기에요, 볼. 여기 볼. 여기다 넣으면은 그거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냥 아래로 쭉 처지고 원하는 효과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꺼졌다고 많이 넣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처지니까 사실은 이게 꺼지는 이유가 아래쪽으로 지방이 처지니까 원래 지방이 있던 자리가 꺼지는 건데 아래쪽에 처진 거는 그대로 놔두고 위에다 지방을 넣으면은 더 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러 같은데 필러를 이제 코에다 넣잖아요. 예, 코에다 넣는데 녹는 필러, 특히 녹는 필러의 경우에요. 이게 코의 아래쪽 부분은 막 움직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압박에 의해서 필러가 빨리 흡수돼요. 근데 미간 부분은 거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한 2, 3년 정도 되면은 콧대 아래쪽 부분의 필러는 없어지고 위에 쪽 필러는 남아서 굉장히 어색한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또 지금 이렇게 여기 보면 저기 이 눈 다래끼 흉터 같은 거 이렇게 함몰 흉터가 있거든요. 함몰 흉터니까 여기다 필러 넣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필러 넣는다고요? 필러 넣으면 안 돼요. 필러 넣으면은 여기 이 다래끼 흉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딱딱한 거거든요. 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하는 딱딱한 성분이기 때문에 거기 주사를 넣으면은 주사는 부드러운 데로 가죠. 딱딱한 데에 그대로 있지 못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사 넣으면 그 옆쪽으로 가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요 짧은 렉처를 마치겠습니다. 보통 필러 하고 나서 실명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필러. 그러니까 필러에서 이제 주사 맞고 뭐 얼굴에 주사 맞고 실명됐다. 뭐 실명 걱정 뭐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얼굴에 있는 혈관하고 얼굴을 공급해주는 동맥하고 당연히 눈을 공급하는 동맥하고가 전부 다 사실은 이 심장이 여기니까 심장 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뻗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경동맥이라고 그러죠. 경동맥을 통해서 위쪽으로 혈관이 올라오고 동맥이 올라오고 그 동맥이 앞쪽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경동맥이 올라오고 앞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얼굴 그런데 중간에 하나는 여러 가닥이 있겠지만 가지가 있겠지만 중간에 하나는 이게 눈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피가 항상 이 중앙에서 이 바깥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쪽에서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주사 놓는다고 해서 여기 넣은 필러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냐 하면은요. 마치 우리가 여기 압력을 높여주면 이쪽에 어느 한 부분의 압력을 높여주면 요쯤에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 무슨 그 혈전이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 압박에 의해서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눈 쪽으로 가는 현상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간혹가다 아주 드물지만 실명의 원인 중에 하나, 실명이 되는 경우가 필러 맞다가 실명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의사들도 이제 그걸 조심하는 이제 원칙이 필러를 주사할 때 이렇게 뒤쪽으로 리트랙션, 뒤쪽으로 후진하면서 필러를 넣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쪽 그 주변에 있는 혈관의 압력을 높일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실제로 필러 넣다가 실명이 되는 것은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은 사실은 이쪽에다가 꽉 집어넣으면은 이 압력이 높아지고 이 안쪽에 있는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중앙부로 가서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한 렉처 끝냈고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이게 혼자 하려니까 좀 호흡이 좀 딸리네요. 네, 이미숙님 오셨군요. 네, 시간아 멈춰라님, 코필러 맞고 주름이 생겼는데 사라지지 않는다. 코필러 맞고 주름이, 코에 주름이 생겼단 말씀이죠. 미간 주름이 생기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러를 넣으면 볼륨이 거기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얕은 층에다 넣으면은 그 부분에 있는 주름은 정말 깨끗하게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 필러를 맞은 자리의 주변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사를 맞게 되면 인듀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경화라고 그래요. 딱딱해지는 현상 경화라고 그러죠. 왜 모기 물리면은 말이죠. 딱딱해지잖아요. 모기 물리면은 모기 물리면 이마 모기 물리면은 딱딱해지면서 모기 물린 게 그 이마 모기 물리면 금방 바깥에서 보이잖아. 왜냐하면 그 부분은 주름이 안 생기거든. 그게 딱딱한 인듀레이션, 경화가 생겨서. 그러니까 마치 코필러에 의해서 딱딱한 피부 부분이 생기고 그 주변의 부드러운 부분하고의 차이 때문에 주름이 생겼거든요. 코필러를 약간 녹여주시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부분, 뭐 아까운 코필러 다 없애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 주름이 생긴 그 부분 주변에만 약간 녹이거나 그냥 사실은 압박을 해줘도 필러라면은 뭐 개선될 그 주름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드리는 거는 사실 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필러 시술하신 선생님한테 한번 가셔가지고 따지셔야죠. 네, 그럼 아마 뭐 그렇게 해결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만두김님, 네, 반갑습니다. 왼쪽 사진처럼 눈 위가 튀어나와 있는 건 남성에게서 주로 나는 특징인가요? 눈 위라는 게 아마 이 눈썹 위에 있는 눈썹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눈썹 뭐 안화상 윤기라고 하는 눈썹이 튀어나와 있고, 그쵸? 눈썹이 튀어나와 있고 이마가 약간 들어가 있으면 말이죠. 예전에 우리 저기 탤런트 중에서 손창민 씨가 그게 되게 두드러져요. 잘생겼죠. 그리고 크리스찬 슐레이터라는 미국 배우가 있었어. 헐리우드 배우가 있어요. 크리스찬 슐레이터라는. 그 사람도 눈썹이 튀어나와 있고 이마가 뒤쪽으로 이렇게 확 넘어갔는데 아주 또렷한 인상을 주고, 그렇죠. 남성들한테 주로 있는 특징이고요. 여자분들은 이제 부드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마에다 뭐 넣고 뭐 이런 일들이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뒤쪽으로 넘어간 걸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눈썹의 중앙 부분, 그러니까 눈썹보다 위쪽 부분, 그러니까 이 이마의 중앙 아래쪽에 집중해서 하이라이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라이트라는 게 제일
돌출된 부분에 생기게 되거든요. 정면에서 이 빛을 받는다면 바로 그런 취지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눈썹 위쪽 부분에 시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남자분들한테는 그렇게 필요 없는 시술 맞습니다. 순지님, 저는 얼굴이 작아서 고민입니다. 정말요? 살 빠지면 얼굴이 빠지고 살찌면 뱃살만 빠져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필러를 맞고 싶은데 필러가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빵빵하게 필러로 해결할 수 있나요? 얼굴이 작아서 고민이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얼굴이 작아서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그치만 안 돼. 절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예, 저기 얼굴에 필러 맞아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모양 절대로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얼굴을 크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거는 그래서 필러를 맞고 빵빵하게 하고 싶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형 수술에서 이루려는 이상하고는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얼굴 작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살 빠지면 얼굴이 먼저 빠지고 살이 찌면 뱃살만 찐다고 그랬죠? 안 그래요. 절대로 우리가 살이 찌면 전체적으로 같은 비율로 찌는 거고요. 살이 빠지면 같은 비율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이 드러나는 데가 눈 위죠. 눈 위. 예. 그렇지만 비율 자체는 거의 똑같습니다. 만두김님, 진짜 성형수술이나 시술은 실력 있는 분들에게 실력 있는 분들에게 받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저 하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조심해서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꼭 대부분의 그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죠. 예, 근데 일부 조금 이런 사실 이게 생명에 관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성형과는 다른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아까 같이 좀 어색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권소리님, 볼꺼짐을, 그래요. 이게 볼꺼짐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제가 볼에는 절대로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볼에 진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에이즈 환자들처럼 볼이 쑥 꺼져가지고 골격이 그냥 이렇게 드러나 보인다. 예, 사실은 그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스컬트라라는 거 있잖아요. 성형외과에서는 잘 안 쓰는데 스컬트라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에이즈 환자들 너무 많이 이제 꺼져 있으니까 에이즈 환자들은 지방을 뺄 데도 없잖아요. 뭐 배도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컬트라라는 거를 쓰기도 해요. 그런 콜라겐을 생성하는 그런 물질 그런 걸 이제 넣기도 하는데 볼꺼짐이 정말로 문제고 정말 그 피골이 상접했다고 그러죠. 그런 문제가 있으시다면 광대 바로 밑부분에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까지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네. 권소리님, 그러니까 볼꺼짐, 그러니까 광대 아래쪽 부분, 그러니까 이 광대뼈 있으면 그 아래쪽까지만 넣어서 광대에 바짝 붙여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 지방주입이나 필러가 넣으면은 다 볼륨이기 때문에 처진단 말이죠. 처지고 또 얕게 넣으면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래서 뼈에 바짝 붙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필러나 지방주입을 하게 되면은 필러나 지방주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딱딱하단 말이죠. 딱딱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 연부 조직, 우리가 살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 있는 데다 넣으면은 다 몽우리처럼 만져진다고요. 필러든 지방주입이든 마찬가지예요. 다 몽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층에 넣어서
마치 그냥 이게 그냥 전체적인 볼륨만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고요. 그 딱딱한 필러나 지방 주입의 몽우리를 이용해서 주름을 피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모양이 안 좋고 저 사람 중독이구나, 성형 중독됐다, 그런 얘기를 듣기가 쉬워요. 실제로는 그냥 이 성형수술이 정말 성형수술 무서워서 그냥 필러나 지방 주입만 했는데 오히려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마그놀리아 8320님, 원장님, 복부 지방 흡입을 해서 엉덩이에 지방 이식을 하는 수술도 있다는데요. 안전한가요? 엉덩이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네, 있어요. 예, 그게 그렇게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힙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아직까지는 조금 덜 관심이 있는데, 사실 특히 이제 그 체형 성형 많이 하는 남미권 이런 데서는 복부 지방 흡입하고 그리고 그 지방을 이용해서 엉덩이에 지방 주입을 통해서 볼륨을 살려주는 수술이 있고, 네, 어떤 수술도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비교적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인 좋은, 그러니까 염증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염증 같은 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수술하시면 안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복부에서 지방을 흡입해서 힙에 지방 주입, 지방 이식하는 수술, 네, 안전한 편입니다. 제이님, LA에 있는 교민입니다. 안면거상과 눈처짐을 하러 한국에 가고 싶은데 비용, 회복기간, 체류기간, 사후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특히 이제 미주 지역에서 교포분들이 많이 오세요. 사실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오셨다가 오시는, 이게 정기적으로 이제 교포분들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오시다가 한꺼번에 오셔서 요새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요새 또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한국 사는 사람들에는 이게 아주 그런데 그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한국에 오셔서 무슨 뭐 쇼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 사실 경제적으로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요새 많이들 오세요. 그 제이님처럼 안면과상하고 눈처짐 제일 많이 하러 오시고요. 회복기간요. 회복기간이 사실은 모든 상처, 우리가 수술부의 상처는 대개 7일 정도면은 낫습니다. 그러니까 실밥 뽑고 그런 것도 다 7일 정도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성형수술이라는 게 딱 100% 그때 아문다고 해서 이게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 후에 체크업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 최소한으로는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안면과상, 페이스리프트하고 눈처짐 수술하실 때 한 열흘 정도 시간을 주시면 좋겠고요.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최소한 한 2주 정도, 2주면은 뭐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수술만 하러 오시지 않을 거란 말이죠. 뭐 친구분들도 만나고 뭐 친척분도 만나고 그러실 거란 말이죠. 보통 다른 분들을 만나기 어려운 시기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 되면은 7일째가 되면은 붓기 한 70%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그 가까운 분들은 만나셔도 되고, 한 2주가 되면은 그냥 모르는 분도 잘 모르는 분도 이렇게 그 수술한지 그렇게 잘 못 알아보실 정도가 한 2주 정도면 아마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가요, 사실 보통 우리가 2주째 레이저를 하시고, 뭐 병원마다 좀 다르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 한 8주째도 하고 12주째도 이렇게 흉터에 대한 관리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당연히 그 시기까지는 남아 계시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예, 그치만 그 8주, 12주 때 프로그램은 뭐 꼭 하지 않으셔도 사실은
예후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과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꼭 그때까지는 관리를 받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비용 같은 거 이제 또 어떤 수술을 할지, 이게 사실 그 여행 계획이 타이트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본업이 미국에 계시니까. 사실은 요새 코로나 감염병 심각 단계, 아직도 한국은 심각 단계거든요. 그때 이제 한 가지 조금 팁이 있다면은 많은 병원에서 비대면으로 좀 의사나 상담실장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얼굴도 보면서. 이게 사실 약간의 비대면 진료를 한국에서 허용을 해주는 그 뭐 특별 조치가 있어요. 예.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분간은 그런 비대면으로 미리 한국에 들어오시기 전에 상담이나 상의를 하시고, 물론 구체적인 거는 당연히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뵙고 해야 되지만, 그런 미리 사전에 그런 미팅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이용하시면은 여행 스케줄에 조금 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JAGS님, 상담비 있냐고요? 상담비가 있기도 하고 또 무료로 상담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병원마다 조금 다르고요. 이게 조금 이제 길게 상담을 해야 되니까 상담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 밑 세로주름은 어떤 치료? 눈 밑에 세로주름이요? 가로주름 아니고 세로주름이요. 세로주름은 눈 밑에 세로주름. 눈 밑에 세로주름은 사실은 특별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바비님, 눈 밑에 필러를 넣어도 괜찮을까요? 실명 소리. 그러니까 눈 밑이 아니라 앞광대예요. 사실 아까 제가 이제 그거 구분. 눈 밑이 아니라 앞광대고요. 눈 밑에는 애교 필러 넣죠. 애교 필러. 얕은 층이라서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애교 필러를 잘못 넣으면 되게 안 이쁠 수가 있죠. 울퉁불퉁해지거나 비쳐 보이거나. 네, 실명은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후퇴하면서 넣는 그런 테크닉이 요새 의사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명에 관한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마그놀리아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식을 하면 처진다고 하셨는데 엉덩이에 주입을 하게 되면 처져서 미관상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처지지 않게 하려면은 골격에 바짝 붙여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 많이 넣게 되면요 딱딱해요. 그거. 그러니까 부드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쪽, 그러니까 골격, 그리고 그러니까 힙 같은 경우에는 그 근육축에 바짝 넣어서 주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깊은 층에다 하시고 너무 많이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제이님, 필러 지방 주입과 비교했을 때 콜라겐 생성 주사에 비교하여 콜라겐 생성 주사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콜라겐 생성 주사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컬트라 에이즈 환자에서 지방 뺄 데가 없어서 하는 경우거든요. 지방 뺄 데가 있다면 지방 주입이 제일 낫고요. 콜라겐 생성 주사는 사실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볼륨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지방이 없는 경우에 사용해서 진짜 너무 많이 마른 분, 피골이 상접한 분, 이런 분들한테 효과가 더 효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필러나 특히 녹는 필러나 지방 주입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죠. 미도래님, 눈밑 필러를 맞았는데 저도 주사 꽂은 곳이 불룩하게 나왔어요. 마치 혈전인 것처럼요.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두 곳 중에 한 곳만 맞는 중에 퍽 하는 느낌이 나는데 무지 아팠고 맞고 나서도 한쪽만 심하게 멍든 느낌이 났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고요? 혈관 터트려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혈관은 동맥, 아주 가벼운 동맥인데 뭐 우리가 주사에 눈이 달린 게 아니니까 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시간 지나면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아큐베인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보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우리가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렇게 약간 튀어나와서 혈전이 아니라 혈종이에요. 혈전이라는 건
혈관 안쪽을 막고 있는 게 혈전이고요. 혈종, 피가 혈관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굳은 거, 혈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없어지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SYK님, 이마 필러한 곳에 이마 딱밤 때리면 푹 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필러를 깊은 층에 넣어야 돼요. 이 연부 조직층에 넣으면은, 연부 조직이 많은 쪽에다 넣으면 몽우리가 생기고 저렇게 만지면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비상님, 65세 여성입니다. 기본적인 피부관리법. 피부관리는 사실은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저번에 어떤 분들이 성형외과 의사가 왜 피부가 그 모양이냐고 막 그러는데, 사실 성형외과 의사는 피부 관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한익병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인님, 눈밑이 처져서 굴곡이 진 것도 필러로 되나요? 눈밑이 처져서, 제가 이거 아까 해드리려고 했는데 길어져서 뺐거든요. 눈밑이 처져서 굴곡이 진 거 필러로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 재배치나 리프팅을 하셔야 됩니다. 필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해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처지는 게 기본적으로 필러를 넣으면 더 처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아무리 뼈에 바짝 붙여도. 빅토리아님, 팔자주름 시술은 어떤 것이 좋은가요? 팔자주름은 어차피 또 생기기 때문에 필러나 지방주입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요 다음부터는 제가 게시판에 내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성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